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격술의 도안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가을에, 그렇죠. 가을, 신유술 달입니다. 달에, 개수일간. 이제 개수일간 두 번 남았네요. 두 번 남았습니다. 이제 가을하고 겨울만 하면 어떤 직업에 대한 대단의 막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을이면 금왕절이죠. 가을 금기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금기하면 속살지기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인성이죠. 인왕절의 개수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달, 유달, 술달 이렇게 물론 각기 신달, 유달, 술달 다 틀려요. 틀리지만 한번 개수일간 중점적으로 살펴를 보겠습니다. 신달부터 들어가겠죠? 개수가, 그죠? 이렇게. 개수가 신달에 태어났다. 이 정인격이죠?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특징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인격 가진 사람들은 공부, 정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강하죠. 그렇다면 그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한어물 공부를 추구를 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관성이 없어버리면 목표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좀 좋지 않게, 나중에 가서 좋지 않게 형성이 되죠. 월지에서는 이제 정인격입니다. 그렇죠? 정인격. 집주인이 경금이죠.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다. 요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절초로는 갑이 올라오기죠. 그 다음에 신금이 올라온다. 없습니다.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늘 12개 지지를 봤을 때 각 지장간과 절초와 임묘론을 머릿속에 공부를 해놔야 그거로는 뭐 자기가 자유롭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대운 풀어갈 때도 쓰고 연운 풀어갈 때도 쓰고 또는 월운 풀어갈 때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험 보러 갈 때나 이럴 때 당연히도 신수도 좀 보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장간하고, 그죠? 지장간하고 좀 바깥 공부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지장간하고 절처하고, 절처는 절처 봉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묘론하고는 항상 우리가 달달달 진짜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해놓으면 사주 풀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저기 많이 이제 뭐 찾아 헤매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요렇게 정인격 형성됐죠. 이 지지는 이제 음간이니까 사유축액이죠. 사유축에 해묘미가 이제 붙었는데 그때 좀 다르죠. 자, 인성이 정인이 이제 경금이 집이니까 정인이 일단 용신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성 정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뭐든지 간에. 그리고 정인이라는 부분 한 가지 물 나올 때까지 물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 파고 들어가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 물론 정관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이 용신이니까 토가 상신이 됐을 때 요 토가 무토가 상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지에서 용신과 상신이 저렇게 양간으로, 양간 4차선, 음간 2차선이라고 씁니다. 4차선으로 늘어났을 경우 그래도 태어났을 때 굉장히 큰 복을 받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부모님들한테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그렇지만 인성이 강하죠. 월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경금이 이제 50%고 그 다음에 임수, 무토가 이렇게 50%, 25%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인성이 매우 강해요. 관성이 좀 약하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늘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이 강하냐 이걸 또 봐야 됩니다. 그렇죠? 사주 분석하는데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요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정관과 정인, 그 다음에 겁재가 있죠. 겁재가 있고, 여기는 상관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편인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정편이 요렇게 두 개가 인수 혼잡입니다. 그렇지만 격은 정인이죠. 정인적인 삶을 사는데 편인적인 부분도 늘 들랑달랑 하면서 이 계수일간을 유혹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 때문에. 자, 그런데 이쯤에서 좀 나와야 될 게 또 있죠. 벽대. 이거 늘 말씀을 드리는데 몇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도 좀 서투른 게 있어요. 이걸 보고 용신 스펙 세팅이라고 합니다. 용신하고 스펙하고 세팅을 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 문 밖에 나가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먹고 살기 문 밖에 나간다고 그러면 내가 말, 수단, 요령 이런 걸 쓰든지 어쨌든 내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힘을 쓰든지 그죠? 근력을 쓰든지 뭔가를 써서 벌어먹어야지 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간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삼각형 일간입니다. 요 식상으로 그죠? 식이나 상관으로 뭘 잡아요? 관성을 잡아야 됩니다. 관과 살이 있죠. 이 관살이 월지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관살이 없으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재성으로 정편제를 일당을 벌어먹든지 사업적으로 흘러가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성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다 할 뚜렷다 할 직업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 식상이 어떤 인성을 착용을 했느냐가 요 부분 세팅이 스펙용신 세팅이에요. 요걸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기에도 여러 몇 가지 어떤 법칙 같은 게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주 같은 경우, 이 상관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세팅을 할 때 이 상관이라는 부분만큼은, 이 식상이라는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다른 데서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월지에서 찾아야 됩니다. 없으면 차용 상관이라도 갖다 써야 됩니다. 차용이라는 걸 빌려다 쓴다는 얘기죠. 물론 차용 인승도 있습니다만 차용 상관은 써야 될 상황이다. 이런 얘기겠죠. 이 식신 상관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나중에 가서 내가 너무 한다고 그러면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 식상만큼은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든지 이 식상하고 재성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어떻게든지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식상이라고 우선 해놓죠. 식상은 배 안의 병신이라고 해서 타고나는 것만 계속 평생을 써야 된다. 저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요 상관으로 뭘 잡았죠? 관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지장간이 없을 때는 절처에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없으면 차용상관 넘어가겠는 거지만. 그래서 상관을 사용해서 관을 잡았다. 그럼 상관이라는 건 뭐죠? 이 상관이 정인을 착용한 상관이 되어버렸으니까 결국 폐인상관이죠. 그럼 나머지가 겁재와 이 정인밖에 없죠. 물론 정편은 옆에서 좀 거듭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상관으로 관을 잡는다. 저걸 공부한 걸 가지고 내 말로 떠들어서 고객을 상대하거나 직업전선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겠죠. 왜? 근데 이게 이제 초등학생이고 대학생이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또는 사람들과 함께 내 공부한 걸 가지고 말로 떠들어서 관상을 고객을 상대한다. 최고 좋은 건 그러니까 딱 대입을 해보면 변호사가 가장 좋지요. 또는 학원 강사, 선생님들. 그렇죠. 공부한 거 갖고 쓰니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관을 써야 될 부분, 고객들을 상대했을 때. 이때의 정인이 이제 채워되는데, 이때 정인이 대운에서 인성적인 공부가 두 번째 대운에서 채워져야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채워지지 못하면 결국은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스펙과 용신, 그러니까 인이 용신이면 식이 스펙이고 식이 용신이면 인이 스펙입니다. 이 부분 항상 세팅을 해놔야 이 사람 직업에 대해서 지금 하는 장르가 직업이잖아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확 잡아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운세 풀어가는 거 용신과 상신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용신과 상신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하는 직업이 뭐하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상담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그냥 지나가다가 딱 들어와서
신수님 보러 왔습니다 했는데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어느 계통이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되죠. 이때의 살이, 여기는 관성이죠, 관성이. 관성인데 만약 여기에서 기토에 해당되는 살이 있다면, 그죠? 이 살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살 잡는 직업으로 정관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 상관이 어디로 간다? 살 잡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살 잡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직업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육교육술은 이 식상과 살을 유난히 자세히 봅니다. 저 살의 인과 구가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그 성격적인 모양새가 나타나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하는 일도 그렇고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살 때문에. 근데 살이라는 부분이 편관 칠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편관 칠살. 나를 극해오는 부분이죠. 자, 요렇게 해서 운세로 풀어본다면 신달에 태어났어요. 신달에 태어났는데 정이 격이기 때문에 정인이죠. 그럼 이렇게 순행을 하다 이거죠. 그럼 유달, 술달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신금은 있습니다. 그죠? 신금은 있어요. 신금은 있는데 이때도 공부도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술 중에서는 술대운에서 정화가 좀 강하죠. 화가 있어서 금전적인 걸로 인해서 인수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여기는 금이 없죠. 그러니까 시기를 놓치면 공부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공부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런데 어차피 토가 상신이니까 토는 전국 지지에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토가 상신이니까 대본에 여기가 화왕지가 여름이 뭐라고 그랬죠? 대상신, 그죠? 그럼 여기가 소상신이죠? 그럼 여기는 병상신입니다. 그죠? 여기는 절상신 이렇게 가는데 절상신을 향해서 가죠. 겨울에는 화기가 있다고 물론 절철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굶어 죽거나 어려운 건 아니지만 상신이 절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죠? 절상신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인 수입이 내가 원하는 만큼 들어주지 못하고 또 번다고 해도 또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들 공부 고생 좀 한 다음에 나중에 6번째 대운 기죠. 6번째 대운에서 50대 좀 넘어서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소상신과 대상신으로 넘어가니까 이때 가서 좀 피는 거죠.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역행을 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대상신으로 화왕절이기 때문에, 그죠? 토도 강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초반부터 잘 풀리기 나기 시작해요. 물론 어렸을 때야 뭐 지나가 버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이때에는 두 번째 대원에서 정인이 없고 편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이제 화왕절, 제왕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신이 또 많이 토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다가 이만큼 와서는 그래도 어떻게 돼요? 60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부를 이룹니다. 이루지만 여기서부터 가면 점차 그 수입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물론 60가면 뭐 그렇게 큰 어떤 수입에 대한 부분을 뭐 큰 비중이 아니라 이미 벌어왔으니까. 그죠? 누리면 살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욕심을 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넘어가면 막 몇십억 벌어놓은 분도, 그죠? 몇백억, 몇십억 벌어놓은 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또 많이 봤습니다. 그건 순간적인 선택에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달이죠. 유달에 태어난 유달은 유달은 편인격입니다. 그죠? 개수가. 개수가 유달에 태어났다. 이 자체가 편인격입니다.
그런데 유에는 기죠 지장간이 좌우묘는 항상 두 개씩 있다 하잖아요. 양간과 음간. 그래서 유가 있지만 여기도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유로 써놓고 경신으로 읽는다. 청간 경신으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또 옮겨 쓰면 귀찮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정편 혼자면의 격은 편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편인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보죠. 그렇지만 정인적인 부분도 때에 따라서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필요한 곳에. 뭐가 필요한 곳에? 식상이 필요한 곳에. 기죠. 왜 움직일 때 필요한 지적 자원을 캐치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을괴무라는 것이 붙죠. 혹시나도 우리 육격설 지나가다 들어오신 분들 을괴무가 붙는 거에 대한 부분은 좌우면은 교차해서 토가 붙는다. 이렇게 지하실이 형성된다. 이 부분은 이해하시면 앞장에서 보시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돼놓고 이제 절차가 유가 절차가 병을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인묘는 뭐가 인밀이죠? 위에 이렇게 되죠? 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좀 내가 원활하게 막 사용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인수 정편 혼잡 인수 혼잡 그렇죠? 인수 혼잡에 자, 용신이 식상이 여기 인수이 있지만 요 지하실이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신 우선은. 그러면 여기 식신이 우선이죠. 식신이 용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수 격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실이 우선입니다. 요건 내가 수업 시간에 다시 좀 설명 많이 드렸죠. 요 식상이 용신. 그 다음에 비견, 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제 목이 용신이니까, 그죠? 상신은 뭐죠? 바로 요 수가 상신이 되죠. 좀 뭐가 다르죠? 신달의 개수는 정인용신의 정관이용신이었는데 유달에는 식신용신의 비견이 상신이 됐죠. 요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운세 풀어갈 때 보면 완전 정확히 다른 인생을 살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정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 스펙에 의해서 그죠? 저 말뚝 그죠? 저 뼈대기 뼈다구 그죠? 골격에 의해서 이 식상이죠. 식상이 뭘 잡아요? 관을 잡습니다. 관을 잡는데 이 식상의 정편인을 착용한 근데 편인이 더 가깝습니다. 정과 정인과 편인이 움직일 때는 편 쪽이 먼저 나타난다고 그랬죠. 편 쪽이. 왜? 일단 편하게 가려고 하니까. 그죠? 편인을 착용한, 정편을 착용한 식상으로, 식신으로, 그죠? 식신으로 뭐를 잡는다? 관성을 잡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식신으로, 정편을 착용한 식신으로 관성을 잡아서 벌어먹는 직업, 가는 고객이죠. 식신이니까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에 해당됩니다. 남자들은 좀 식신 그러면 전문 기술 쪽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죠? 그 다음에 먹거리 쪽도 또한 해당됩니다. 그저 어떤 분은 전문 기술 먹거리 식신 제사라 했는데, 약국 가신대요. 그죠? 살을 잡는 거 맞는데, 약도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관성도 있고, 식신도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정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풀어보면, 정편을 착용한 식신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먹거리로 고객을 상대로 해서 정제죠. 벌어먹는 직업. 식신이 두 개니까 그래도 직업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항상 직업이 복성으로 깔린다. 이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성dun이 두 개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일제에 이제 만약에 여기는 이제 살이 없습니다만 이 살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면 이 식신이 결국은 나중에 살 잡는 쪽으로 흘러가서 예를 들어서 기미 이런 거 기축이나 개미, 개축이 걸려버리면 기토가 일제 들어오잖아요. 지장간 얘기하는 겁니다. 지장간 속에 있나 없나. 있을 경우는 직업이 그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거의 80% 내지 90% 이상을 넘어간다 이거죠. 왜? 그 살 때문에 힘든 어려움이 계속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운세를 풀어보면, 인제는 유달인데도 불구하고, 그죠? 유달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수가 상신이에요. 기죠? 상신이 수가 됐죠. 그러니까 수입을 수가 자주부자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상신이 됐죠. 여기는 소상신이에요. 여기는 병이 됐고 여기는 절이 됐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순행했을 때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잘 풀립니다. 물론 뭐 매번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늘픈 수가 늘픈 수라고 그러죠. 생기면서 계속 재물적인 발전이 이룹니다. 여기도 갔다 보면 조금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 젊은 나이에 화학 발전을 이룹니다. 여기로 가면 좀 힘들겠죠. 전리. 한참 고생한 후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이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세가 대상신에서 절상신으로 가는 중이냐, 절상신에서 대상신으로 움직이는 중이냐, 이렇게 가는 중이냐, 또는 이렇게 오는 중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성세가 많이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뭘 하든지 간에 경제적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대도시하고 소도시하고 또 경제적 관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빠져버리면 하고자 하는 일 절대 못하죠. 옛날부터 고가에서 인심 난다고 경제적 부분이 어느 정도 스타크가 되고 채워져야 나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과 이 운세적인 부분은 결국은 어디가 연관되냐면 내 수입과 연관되니까 어떤 일을 해야 어느 계통으로 가야 성사가 이루어지고 잘 될 것이냐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술달이죠. 술달 그러면 유달하고 술달하고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술달이죠. 개수일간이 술달에 타면 이게 이제 정관격이 됐죠. 술달은 토왕절이잖아요. 그죠? 가을이지만 토왕절입니다. 분명히 근데 금왕절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정무가 붙습니다. 그죠? 신정무가 붙고 절철은 임수가 올라왔고 병하고 을하고 무토가 이제 이렇게 임묘가 되는데, 여기에서 유달하고 좀 다른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술달에는 뭐가 없냐면 목이 없어요. 그렇죠? 목이 없습니다. 신달에는 신유술에서 신달에는 정인용신이었고 유달에는 편인용신이었고, 아니죠, 편인용신이 아니죠. 편인격이지만 식신용신이었고, 여기서는 또 편인용신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용신이요. 그런 용신인데 이 가을철이니까 금왕절이죠. 그래도 셉니다. 토생 받아서. 그렇지만 이 재성이 어떤 극제를 항상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월지에서. 타고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편인과 재성이 욕심이죠. 돈을 벌고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봐야 되죠. 자, 금이 용신이니까 토가 상신이 됐죠. 토가 상신이 되니까 이 무토는 양간이니까 4차선, 상신은 4차선인데 용신은 2차선이죠. 그러니까 돈 벌 기회는 많은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준비, 기죠, 스펙 이런 것들 덜 만들어 놨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돈 벌 기회는 많은 돈 벌기 위한 도구가 약하다. 상신은 뭐라고 그랬죠? 저수지에 물고기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용신은 낚싯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물고기는 많은데 낚싯대가 빈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에 따라서 또 이 사주도 분석을 해 본다면 식신상관을 찾아야 되는데 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건 임묘자 빼고는 목이 없죠. 이럴 경우가, 술에는 목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가 식신상관은 일지에 목이 가불이 있다고 해서 일지를 갖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월제 찾아야 됩니다. 식신상관만큼은.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간목이라는 차용상관을 써야 된다. 이 차용상관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직업은 상관적인 직업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죠.
말, 수단 이런 걸로. 근데 차용이기 때문에 약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상관이 뭐를 찾죠? 편인을 착용한 상관이죠. 이렇게. 상관, 차용 상관을 쓰는데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그렇죠. 관성을 잡는다. 그죠? 관성을 잡아서 고객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편인이니까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럼 사업자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인 가지고, 고객을 상대하는 쪽, 그죠? 말, 수단 떠들어서, 그죠? 그렇게 간다. 경우가 많다. 근데 편제가 딱 버티고 있죠. 여기는 급제.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그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절제이기 때문에. 기회는 있습니다. 뭐 선택을 계속하는 거죠. 그지만 편제, 사업적으로 벌어먹는다. 그러니까 편인을 가지고 상관으로 고객을 상대로 해서, 그죠? 편인을 착용한 상관으로 고객을 상대해서 사업적인 재물을 벌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편인이니까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멀으니까 어떻게 돼요? 관리 서비스. 이런 계통에 내가 사업자를 들고 이 사업을 벌어먹으려고 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기토가 이렇게 살이 있다고 그러면 이 상관이 어디로 잡으러 간다? 결국 나중에는 살 잡으러 쪽으로 가서 힘든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저기 인성이 저기 빈약하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좀 작업복 연장 쪽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운을 잘 만나서 공부만 제대로 해놓으면 좋은데 그 또한 재성으로 두드려 맞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 늘 머리가 나쁘다고 맨날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살이 있는 경우, 일제 살이 있는 경우는 찾아가서 살 잡는 직업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런 경우가 운세를 보면 술에 태어났죠. 술에서 이제 태어난 겁니다. 술에 태어났는데 이 순행을 한다고 그러면 자 금이 토죠. 여기가 대상신이고 여기가 소상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생 좀 하다가 겨울에는 참 처음에는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험난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개 30년을 고생 좀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못 버는 건 아니지만 여기부터 좀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봄에도 무왕절이잖아요. 무왕절에서 토가 조금씩 견제를 받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발전은 있습니다. 한꺼번에 확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대운에서 연운에서 여름만 세월을 만난다고 그러면 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좀 고생을 좀 덜 하는 거죠. 여기로 왔을 경우, 요렇게 지난 다음에 여기 오고. 그럼 여기까지 80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성이 강하죠? 이래서 여기서 역행하는 경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박사로 학교 교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요 상관을 잘 봐야 됩니다.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잘 사시는 분도 있어요. 이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때문에 정인이 들어왔죠. 그래서 박사로 대학 교수님까지 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인성을 안 채워서 공부하기 싫어서 안 했으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그걸 극복을 해서 공부를 굉장히 해서 대상신, 소상신을 유지하면서 여기는 나중에 뭐 굳이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복을 굉장히 받고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술달의 개수일간 순행이다. 고생 조금 하다가 나중에 좀 피는 거고, 역행이다. 20년, 30대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운이죠. 또 한꺼번에 확 풀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상담을 해보니까 많이 상담해보고 싶은 분들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자, 가을철 개수일간 여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율기역수 이렇게 너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죠? 또 들어와서 또 조회수도 기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죠. 조금만 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